영덕에서만 잡히는 황금은어 양식 사업이 군의회에 잇따른 예산 삭감으로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지역 관련 공약 검증 순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공약을 살펴봅니다. 11년 전 시작된 월정교 복원 사업이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물류공사가 한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 황금은어 양식 사업이 군의회 연이은 예산 삭감으로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영덕에서만 잡힌다는 황금은어를 특산물로 육성하기는커녕 축제에 쓸 물량마저 없어 다른 지역에서 구입해 쓰는 딱한 형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유치원생들의 응원을 받은 어린 은어가 고향을 찾아갑니다. 작년 가을 50촌에서 포획한 어미 은어에서 채란해 지금껏 키워왔는데 올해가 마지막 방류가 될 처지입니다. 영덕군의회가 인건비 등 9천만 원을 1차 추경에서도 승인해주지 않아 양식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양식이 중단되면 당장 축제에 쓸 은어를 전량 외지에서 사와야 합니다. 지난해 축제 때 은어가 부족해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체험용으로 이제 자비하는 언어가 있고, 둘째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먹거리로 구이용 또 시식용이 있으면 두 가지 나누는데 사실 좀 작년에 양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은어가 나지 않아도 70만 명이 찾아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키운 봉화군의 사례가 부럽기만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덕 50촌에서만 난다는 황금은어. 유난히 은어를 좋아하는 일본 낚시객들도 탐을 내는 특산물입니다. 해마다 좀 고기가 자꾸 줄거든요. 뭐 양식을 해가지고 많이 방류해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 즐길 수 있는 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했으면 좋죠. 영덕군 의회가 2013년부터 줄기차게 은어 양식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상수원 수질 오염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식장에 들어가는 물과 나오는 물의 수질을 비교한 최근 검사에서 양식장 내에서의 산소 공급으로 총 질소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오히려 개선됐고 질산성 질소는 변화가 없었으며 나머지 항목도 그다지 악화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생제는 연간 1회 사용에 그칩니다. 선별하고 나서 비늘이 탈락하여가지고 그 2차 감염 우려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1년에 1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덕이 특산물인 대게와 송이는 아직까지 인공적으로 증식할 수 없지만 양식이 가능한 은어는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역 대선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로 오늘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안을 반영한 공약도 많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들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공약도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15개의 공약을 했습니다. 탄소 소재 상용화와 3대 가속기 선도 사업 추진, 보령 울진 고속도로 등 국토 대동맥 구축 등입니다. 공약이 상대적으로 많고 신라 환경보건 특별법 제정은 이행이 안 된 18대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공약들은 우선순위와 또 지역의 사정과 예산 사정을 반영해서 하나하나 5년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직접 권역별로 7대 공약을 밝혔습니다. 원전 추가 건설 중단과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양성자와 방사광 가속기 산업 지원 등입니다. 대부분 선명하지만 철강 경쟁력 강화 등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공약을 보면은 우리 지역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공약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지역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영일만 신항 활성화와 포항 안동 간 도로 4차선 조기 완공, 성주 사드 배치 백지화 등입니다. 이 가운데 낙동강 보철거와 사드 백지화 공약 등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또한 생태를 위해서 이런 공약들은 반드시 지켜지고 또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당의 색깔이 뚜렷한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
희망과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 추정과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철강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 확장법 232조의 최근 서명에 국내 철강 수출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철강업계는 최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무더기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무역 확장법이 적용되면 사실상 철강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처할 구체적인 공약이 부족하다며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시작된 월정교 복원 사업이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누각이 설치된 물루는 설계에만 3년이 걸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는데 무형문화재인 최기영 대목장이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시대의 월성과 남산을 이어주던 월정교 복원 현장입니다. 다리 위에 기와 지붕이 덮여있는 누교는 이미 지난해 8월 준공됐습니다. 현재는 월정교 양쪽 끝부분에 물루 복원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루는 아래에 출입문이 있고 위에는 사방을 살필 수 있는 누각이 설치된 건물입니다. 무형문화재 74호인 최기영 대목장이 참여해 전통 건축 양식에 대한 엄격한 고증을 통해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어졌던 모형이나 구조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목장의 그 소임이고. 월정교 복원 사업은 지난 2006년 시작된 이후 11년이란 오랜 세월이 걸렸고 올 연말 드디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510억 원의 막대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고 신라 건축 양식을 제대로 고증할 수 없다는 논란에 휩싸여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물루 복원을 위한 고증 작업과 함께 3년간이나 실시 설계 과정을 거쳤고 결국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복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문화재위원회 승인과 국비 예산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라 환경 8대 사업 중 가장 먼저 성과를 거두는 사업입니다. 월정교가 완공되면 인접한 교촌 한옥마을과 월성, 남산으로 이어지는 탐방로가 새롭게 만들어져 신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경상북도는 주말인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6일간 도내 호텔과 음식, 체험시설 944곳이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북관광 대바겐세일을 진행합니다. 경주 엑스포공원과 포항운하 등 관광지 134곳은 무료 입장 혹은 30에서 50% 할인, 숙박업체 301곳은 주중 50%, 주말 30%, 음식점 465곳은 평균 10%, 경주 보문골프장 등 2곳은 숙박객에 한해 25% 할인 행사를 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신라 달빛기행 등 12개 시군에서 52개 축제와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오늘부터 대폭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은행 감독 규정은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해 꺾기가 적발되면 피해 경중, 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 원의 5에서 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전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 원이었지만 개정 규정에 따르면 12배 가까이 올라갈 전망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울릉군은 지난해 79.5%의 고용률을 보여 전국 15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울릉군의 취업자 6천 명 가운데 28%는 임시, 일용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는데 이는 농림업 비중이 높은 다른 군 지역과 달리 각종 서비스업 취업자가 4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을 제외한 시 지역에서는 관광객 특수 효과에 힘입은 제주 서귀포시가 72.4%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포항 영일만 항과 베트남, 태국 신규 항로가 개설된 이후 처음으로 우드 펠릿이 수입됐습니다.
이번에 수입된 우드 펠릿은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항에서 선적돼 8일 만에 영일만항에 들어왔고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쳐 강릉 영동 화력발전소로 입고됩니다. 포항시는 오는 2020년까지 영일만항을 통해 11만 7천 TEU 이상의 우드 펠릿을 수입하면 항만 이용료와 운송 수익 등 35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류 금지 조치 등 사드 보복성 조치가 현실화된 가운데 대구경북연구원은 지역 기업이 인도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경연구원은 세계 3대 성장시장 중 하나인 인도는 7%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대구 경북 수출과 투자 다변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대인도 민관 우호 협력 강화와 대구 경북 기업과 인도 기업 간의 기술 커뮤니티 활성화, 인도 시장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등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진 방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조직과 연구 인력을 확충한 데 이어 재난 종류별로 대응 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전면 개선했습니다. 우선 지진 동향을 3만여 명의 도민 안심 SNS단에게 통보하고 TV 자막을 통해 송출을 유도하는 한편 재난 문자 발송 시간도 기존 8에서 10분을 4, 5분으로 단축하고 조기 경보도 내년까지 현재 절반 수준인 25초로 당길 계획입니다. 또 재해 위험도가 높은 안전등급 D2 시설은 매달 한두 차례 이상 정기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화재 안전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안도로 침식과 주택 침수 등 연안 재해 예방을 위해 해양시설물 설치 때 침식 영향평가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외교 청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언급한 사실과 관련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의회는 오늘 긴급 논평을 내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과거 역사적 범죄 사실에 대한 자성과 사죄로 한일 관계의 신뢰 구축에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포항과 경주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구름이 기온을 떨어뜨려 낮에도 2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밤 주무실 때는 창문 꼭 닫고 주무셔야겠습니다. 이른 새벽 포항과 경주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아주 요란하게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3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를 밑도는 등 오늘보다 최고 7도가량이나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계속해서 꽃가루 농도는 높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하늘이 흐리겠고요. 오후에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12도, 영덕과 경주 13도, 포항 15도고요. 낮 기온은 울진 17도, 영덕 19도, 포항 18도, 경주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1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가 17도, 독도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벽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중부는 바다의 물결 2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은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포항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대도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주민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고 소방서는 불이 2층에서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리스트는 오늘 지역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 기관은 지난 1998년부터 79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800여 건의 연구개발과 시험 분석 등을 지원했습니다. 포스코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임원 54명으로 구성된 동반성장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올해 지원 분야는 신기술 국산화 개발과 생산성 향상, 판로 확대 등 34건이며 중소기업의 매출과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중소기업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현재 32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어음 부도율이 석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 지역 어음 부도율은 지난 1월 0.09%에서 2월 0.1%, 지난달에는 0.22%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포항의 목재와 나무 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등에서 부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경영학부 주재훈 교수와 스포츠과학과 서동일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주후에 평생 공로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재훈 교수와 서동일 교수는 각각 지식경영과 운동, 노화 분야에서 17편의 국제학술지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동국대는 설명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49헥타르의 산림에 12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조림지로 강동면과 양남면에는 재해 방지용 편백나무 2만여 그루를 심었고 건천읍과 산내면 일대 20여 헥타르에는 목재 생산용으로 편백나무와 낙엽송 등 5만 9천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